네. 어느 나라를 보거나 그럼 마찬가지여야 되잖아요. 근데 미국은 욕해도 주목받고 칭찬하면 더 주목받고 일본은 욕하면 또 주목받고 또 칭찬하는 사람 만만치 않게 존재하는데 중국이라는 나라도 다 장단점이 있는 나라인데 말씀처럼 알려고도 잘 안 하고 주로는 얕잡아 보거나 아니면 문제 있는 것들을 지적하는 정도 외에는 관심이 없는 이유. 비하 감정일까요? 이건 이제 좀 역사적인 관점에서 네. 봐야 되는데요. 사실은 노무현 정부 시기까지만 하도 네네. 중국이 좋다가 60%였어요. 그러니까요. 네. 그러니까 60%가 나오려면 우리나라 진보 진영을 30%라고 봤을 때 상당수의 보수 진영에서도 중국이 좋다라고 말을 한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 말은 그 이전에 중국과 좋던 싫던 역사적 관계가 이제 하나의 다른 형태로 왔던 시기가 이제 노무현 정부 시기인데 네. 그 이후에 특히 이제 박근혜 정부 때 사드를 설치하고 중국이 한한령이라는 것을 네. 때리고 하면서 급속하게 나빠져서 한때는 80%? 그 정도까지 전쟁을 하고 있는 국가보다도 더 나쁜 상태까지가 있는 상태이고 지금도 많이 떨어지기는 했지만 네. 여전히 정상 궤도를 벗어난 상황에 있습니다. 예를 들면 보통 이웃 국가, 다른 국가에 대한 감정의 온도는 되게 40%에서 60% 사이를 네. 호감과 비호감에서 왔다 갔다 하거든요. 지금 중국은 그 범위를 벗어난 북한과 거의 유일한 두 개 국가가 아닐까 싶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참 격차도 금방 달라졌고 네. 좀 과하다 싶을 정도의 이제 반중, 심지어 이제 혐중까지 가는 이런 상태가 저는 좀 상당히 위험하게 느껴져서요. 근데 이제 보통은 이제 니들 탓이야라고 이제 하잖아요. 내가 너를 이렇게 미워하는 건 너희들이 믿기에 행동하기 때문이야. 이런 방식으로. 그러면 이제 중국이 가지고 있는 온갖 문제들을 심지어 허위까지 더해가지고 나열하는 방식을 이제 쓴단 말이에요. 최근에는 이제 혐중 시위까지도 이제 등장을 했고요. 애초에 이제 사실 이거를 뭐 예견이라고 하긴 그렇고 이미 발생했을 때 쓰신 책이니까 짱깨주의 탄생에서 상당히 심도 있게 많이 말씀을 하시긴 하셨어요. 네. 짱깨주의라는 말까지 붙이셨잖아요. 예. 네. 그 짱깨주의 탄생이라는 책을 쓴 게 지금부터 3년 전, 네. 3년 조금 벌써 넘었네요. 그 윤석열 정부가 막 탄생하던 시점에 썼습니다. 뭐 700페이지가 넘지만 간단하게 한 줄로 요약하면 이런 거예요. 중국을 짱깨라고 혐오하는 우익 집단이 네. 등장할 것이다라는 것을 예측한 거였어요. 네. 불행하게 그 예측은 그대로 맞았습니다. 그렇죠. 네. 그때 예측했던 이유는 쉽게 말하면 두 가지였어요. 하나는 미국이 이전에 이 자유주의, 자유진영뿐만 아니라 전후 체제를 이끌던 리더가 점점 추락함으로써 그렇죠. 네. 그것을 다시 부활하는 부활 프로젝트를 하는데 부활 프로젝트를 하는 외부의 적을 중국으로 삼기 시작했어요. 네. 그게 이제 1990년대부터 본격화되고 있고요. 그렇죠. 미국의 기존의 소련이라든가 공산권이라든가 이런 거를 이제 중국으로 대체해버리는. 네, 다 대체하고 이제 중국 때리기에 나서게 됩니다. 이제 그 영향이 우리의 미국에 대한 미국 인식의 영향을 그대로 받는 나라니까 그렇죠. 네. 그게 하나가 있었고요. 또 하나는 보수 진영의 위기의식이었습니다. 박근혜 정부가 탄핵되기 시작하면서 보수 진영 엄청나게 위기의식을 가지기 시작했고 그래서 그들이 진로를 어떻게 가느냐라는 것을 고민하기 시작했는데 그 과정에서 극우들이 분리되어 나오기 시작합니다. 예. 그 분리되어 나오기 시작하면서 그 극우들 또한 그들의 행동을 정당화하기 위한 새로운 적이 필요했어요. 예. 그것이 북한 대신에 중국이 해당됩니다. 그 중국으로 북한 대신에 중국으로 가는 이유는 북한이 소프트 랜딩을 하려고 하는 시도가 있었던 것도 영향을 미쳤고 너무 오래 써먹어서 약발이 다